에스턴 마틴이 DBS59 모델을 공개했다. DBS59는 1959년 르망 24 리만즈 24H 우승 6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이다. DBS59는 DBS 슈퍼레제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24대만 한정 생산한다. 1959년 르망 24시 우승 당시 DBR1 레이스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에스턴 마틴 캠브리지가 DBS59의 위탁 제작을 맡았다. 에스턴 마틴의 큐-하이 에스턴 마틴 부서는 DBS59의 에스턴 마틴 레이싱 그린 색상을 재현하기 위해 DBR1을 주의 깊게 연구했고 탄소 섬유로 된 지붕 패널과 강렬한 대비를 가진 휠 등을 장착해 보다 현대적인 모습을 만들었다. 일반 슈퍼레제라와 달리 DBS59에는 르망 우승을 기념하는 특별한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녹아있다. 후리에 부착된 슈퍼레제라 배지, 프론트 그릴 외과, 브레이크 캘리퍼 등이 브론즈 색상으로 마감되었으며 고광택 투톤 색상의 21인치 단조 Y 스포크 휠도 적용됐다. 또한 펜더에는 동그란 숫자가 페인팅되어 있고 맞춤형 타이어는 화살 모양의 데칼로 둘러싸여 있다. 에어로블레이드에는 르망 우승 당시 DBR1의 CC 및 엔진의 번호도 적혀 있어 르망 우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내부에는 DBR1의 좌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직물이 재현되었으며 특별한 브론즈 시프트 패들과 시트 베개 스노운 59 에디션 로고도 적용됐다. 내부 전체가 업시비언 블랙과 체스넛 흰 색상의 가죽으로 마감됐다. 선바이저에는 경주가 이뤄낸 정확한 날짜와 24시간 동안 동 323바퀴가 수놓아져 있다. 에스턴 마틴 큐 및 VIP 판매 책임자인 시몬 레이는 DBS59는 우리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우리의 미래를 기념하는 현대적 디자인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DBS 슈퍼레제라는 에스턴 마틴이 생산한 자동차 중 가장 강력한 자동차며 DBS59 스페셜 에디션은 르망 우승 60주년을 기념하기 적합한 모델이 라고 말했다. DBS59에는 슈퍼레제라와 같은 5.2L 트윈터보 V12 엔진이 장착되며 최고 출력 715마력, 최대 토크 1kg을 발휘한다. 8단 자동 변속기가 후륜의 동력을 보내며 0-U-0mph 약 96.6kmh 가속에는 2초가 걸린다. 최고 속도는 211mph 약 340kmh다. DBS59를 구매하면 59마크가 찍힌 가죽 가방과 장갑, 유니폼, 초록색 빈티지 스타일 레이싱 헬멧이 제공된다. DBS59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닛산을 되살린 카를로스 곤 회장, 지난 반년간 무슨 일이?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 그는 지난 1999년 닛산 자동차에 부임하며 파산 위기에 처한 닛산을 극적으로 부활시킨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는 자신이 되살려낸 기업인 닛산 자동차에서 쫓겨나 일본 검찰에 구금되는 신세가 되었다. 바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회장인 카를로스 곤이 일본 검찰에 체포된 것이다. 일본의 언론은 그가 지난 5년간 자신의 보수를 실제보다 약 50억엔 한화 약 500억 원가량 줄여보고한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11에서 2015년 3분기까지 5년간 곤 회장의 실제 보수는 99억 9,800만엔 약 1,019억 4,960만원이었으나 49억 8,700만엔 약 508억 5,243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5회에 걸쳐 재무국에 보고했다. 결국 닛산 자동차는 11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카를로스 곤 회장과 그렉 켈리 대표이사를 해임시켰다. 11월 26일 미쓰비시 자동차 또한 카를로스 곤을 회장 자리에서 해임했다. 2018년 11월 3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카를로스 곤 회장의 구금 기한을 12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함께 체포된 그렉 켈리 대표이사 또한 구금 기한 연장을 적용했다. 2018년 12월 25일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는 목의 지병 때문에 보석금 7천만 엔 약 7억 1,394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하지만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12월 21일 특수배임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다.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일까지 구금을 열흘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월 18일 닛산과 미쓰비시가 카를로스 곤 회장의 10억엔 부정수급을 추가로 발표했다. 2019년 3월 6일 도쿄지방재판소가 곤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2번의 보석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이후 세 번째 만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곤 회장은 보석금 10억엔 약 100억 원을 내고 풀려났다. 2019년 4월 3일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개설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검찰이 4월 4일 곤 전 닛산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닛산 대리점에 지원된 회사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 일본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다시 체포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곤 전 회장은 미국 대리인을 통해 자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체포라며 닛산의 일부 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나를 입다물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원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2019년 4월 9일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이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곤 전 회장이 재체포되기 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더러운 음모를 준비한 간부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고 진상이 밝혀지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져 닛산의 업적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걱정한다며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에 재기불능에 빠졌었던 닛산 자동차를 살려낸 유능한 경영인으로 여겨졌던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곤 전 회장과 닛산 자동차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그리 일본의 사법계가 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